그럼요. 저도 리프팅 시술 많이 받아봤는데요. 요새는 울세라를 셀프로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 다 가시고 직원분들 다 퇴근하시면은 저 혼자 이제 리프팅실에 가서 여기다가 젤을 바르고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셀프로 이제 시술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울세라 시술을 받아보고 턱 라인 쪽이 확 달라붙어가지고 다들 엄청 놀라셨어요. 울세라야말로 이제 시술자의 손을 타는 시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깊이 자체도 해부학적인 이해가 들어가야지 되는 시술이고, 그리고 이게 어느 위치에 들어가고 있느냐를 파악을 하고 들어가는 시술이기 때문에 초음파를 보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모든 곳에 스마스를 자극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냥 되고 이렇게 리프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얼굴에는 여러 가지 리테이닝 리가먼트라고 하는 유지 인대들이 있고, 그 유지 인대에 근접하는 곳에 에너지를 줬을 때 이 입가 쪽이라든지 광대 쪽이라든지 턱 라인 쪽이라든지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가했을 때 효과가 더 드라마틱해지기 때문에 슈링크나 브이로처럼 깊이를 보지 않고 아무데나 시술을 하는 거랑 이제 한 샷 한 샷 시술자가 보고 파이프 에너지를 가해서 결과를 보는 거랑은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써마지를 추천을 드리고요. 보통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은 피부의 해부학적인 구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피부가 조금 더 두껍고 피하지방층이 얇은 편이고요. 여성분들은 피부가 얇으면서 피하지방층이 두꺼운 편입니다. 근데 이 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피부가 점점 얇아지면서 주름이 지는 현상이거든요. 여성분들이 일단 오셨다. 근데 안티에이징에 관심이 있다. 그거를 억제해주는 게 써마지이기 때문에 써마지를 우선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남성분들처럼 피부가 두꺼운 경우에는 써마지로 효과를 보려면은 600샷 정도로 안 되고요. 900샷, 1200샷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아픈가요? 아픈가요가 사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다른 리프팅 장비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은 울세라 써마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비수술적으로 하는 리프팅 중에 가장 아픈 시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아픈가요입니다. 처음 써마지를 하시는 분들은 한 50% 정도는 비수면으로 하시고요. 저한테 두 번째 시술하러 오시면은 수면으로 하시는 비율이 거의 80% 정도 됩니다. 그만큼 통증이 있다고 무서우시니까 수면을 선택을 하시는 걸 텐데요. 울세라는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덴탈 마취라고 해서 치과에서 하는 마취를 같이 병행을 하는데요. 치과 치료 받아보시면 여기 마취할 때 얼얼하잖아요. 그 마취를 하고 하시면은 울세라는 대부분 이쪽이 타겟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지 않게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50대 여자 환자분이 있었어요. 그 시술을 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오셨거든요. 한 달 뒤에 이제 친구분 4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이 동창회에 갔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니 해서 턱 라인, 목 라인이 잡히면서 전반적으로 얼굴형이 완전히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젊어지신 케이스가 있었어요. 삼겹살 먹어보셨죠? 삼겹살 보시면은 가장 바깥쪽에 돼지 껍데기 부분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지방층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근육층이 있습니다. 이 세 층마다 들어가는 종류의 시술들이 다른데요. 첫 번째 층의 돼지 껍데기 부분 먹으면 탱글탱글한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들어가는 시술이 대표적으로 써마지아 프로파운드라는 시술이 있습니다. 주사 시술은 뭐 리쥬란이나 뭐 스킨바이브, 물광주사 이런 애들이 껍데기 층에 들어간 시술이고, 두 번째 층에 들어간 시술은 온다 리프팅이 있겠고, 주사 시술로는 필러, 주베루, 스컬트라 레디어스라고 불리는 콜라겐 부스터들. 나이가 들면은 중력에 의해서 지방층이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콜라겐 부스터들이나 필러가 들어가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근육층에 들어가는 시술이 보톡스나 울세라 시술인데요. 보톡스는 근육층에 직접 들어가서 근육을 마비시키고 신경전달 물질을 차단해서 근육을 마비시키고 근육의 두께를 얇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요. 일단은 모공이 조금 좁아진 것 같다, 피부가 조금 광이 나는 것 같다, 그리고 화장을 했는데 화장이 너무 잘 먹는다, 이전과 다르게.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환자분들 와서 가장 먼저 하는 말씀은 왜 이렇게 부어요 입니다. 아무래도 근막층에 열 에너지를 가해서 수축을 시키기 때문에 그 수축을 시킨 다음에는 부종이 조금 생겨서 짧으면은 1, 2일, 길면은 일주일 정도 조금 부으셨다가 기가 빠지면서 이 리프팅 효과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울세라를 하신 환자분들은 한 2주, 3주 지날 때부터 턱 라인이 날렵해졌어요. 요거를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울세라 써마지 모두 권장되는 시술 간격을 1년이라고 잡아놓았는데요. 이거는 환자분들마다 다 다릅니다. 아무래도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아직 탄력성이 떨어지지 않은 분들은 1년 주기로 하시면 괜찮은데 50대나 60대 정도에 약간 탄력이 떨어지면서 많이 얇아진 피부 이런 경우에는 1년이 아니어도 한 8, 9개월 보시면 됩니다. 리프팅 효과가 오래가게 하려면은 활성산소가 많이 안 생기고 피부 장벽에 스트레스를 덜 주게 생활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운동을 하시는 것 자체는 유산소 운동이든 무산소 운동이든 모두 피부가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과도한 유산소 운동은 피부를 오히려 빨리 노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유산소 운동을 하시지만은 조금 더 피부가 빨리 노화되시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9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피부에 더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산소 운동, 그러니까 근력 운동이죠. 근력 운동을 하시는 거는 피부 두께가 두꺼워지는 데는 도움이 됐었습니다. 써마지나 리쥬란 이런 시술들이 피부 두께가 얇아지는 것을 억제하는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무산소 운동까지 해주시면은 금상첨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 근력 운동 많이 안 하셨던 분들 근력 운동 같이 시작을 하시면 좋으니까요. 오늘부터라도 한 30분 너무 길죠. 10분 정도씩 윗몸 일으키기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제 얼굴 표정 근육 운동도 있거든요. 이마 쪽 근육과 이 하부 쪽 근육을 쓰지 않으면서 광대를 조금 올려주는 그런 운동들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리프팅 시술이 비용이 있으니까 다들 처음에는 꺼려 하시거든요. 근데 한 번 받아보시고 두 번 받아보시면은 받으신 분과 안 받으신 분들이 효과가 차이가 점점점 나기 시작합니다. 피부과에서 하는 리프팅은 대부분 본인의 콜라겐을 열자극이나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시술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시술들은 지금 만드시는 게 가장 젊은 나의 콜라겐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10년 뒤에 리프팅 시술을 받으시면은 10년 뒤에 나의 노화된 콜라겐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지금 받으시면은 내가 지금 일생에서 가장 젊은 콜라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술을 받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리프팅 시술을 빨리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이 지나면서 이 콜라겐이 분해되는 속도가 급격하게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때 되면 늦습니다. 그런 시기가 오시기 전에 미리 나의 피부 나이를 여러 가지 리프팅 시술들을 통해서 조금 감소시켜 놓는다면은 폐경 시기에 오는 고노화의 변화가 있거든요. 훨씬 덜 손상받고 훨씬 덜 주름이 생기면서 지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환갑이 지나서 확 변하는 그런 노화의 시기들도 있거든요. 그런 시기들이 오시기 전에 미리 리프팅을 받으시면은 다른 이제 동년배들보다 한 10년은 젊어 보인다 이런 말씀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